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이 추가합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여러 그 보도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인도가 정권을 바꿨다. 이게 뉴스가 돼가지고 BBC 월드라거나 CNN에도 대서특필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없을까? 상관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말씀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명백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벌써 중국이 저렇게 강해지고 있고 일본이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요. 양쪽에 또 미국도 있으니까 줄다름 치려고 외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일본하고 미국은 한 파트죠. 중국하고 소련은 한 파트예요. 우리는 뭔가 하니 일본하고 위안부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독도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또 미국하고 또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이게 또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일본 편이니까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또 우리는 또 중국하고 또 동병상련이에요. 중국은 옛날에 뭐냐면 일본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일본이 중국에 가서 남경에 가서 수십만을 그냥 살상을 했다니까요. 남경 학살 사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시진핑이 독일 가서도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중국하고 인연이 깊고, 근데 또 중국하고 깊기도 하지만 뭐냐면 이게 또 중국이 미국하고는 또 뭐죠? 이게 엔타이안 이른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또 묘한 관계예요. 미국, 일본, 미국, 중국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그런데 독도는 걸려있고 위안부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미묘한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었어요. 2500년 동안 전 세계 낭인처럼 살았어요. 수천 년을. 2500년이 뭐예요? 수천 년 동안 낭인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우리 민족이 조그만 반도에 있을 게 아니라 실업자가 많다, 뭐가 많다, 뭐 이럴 게 아니라 외국으로 튀어야 돼요. 전 세계 곳곳마다 튀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배달결에는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뭔가 마음 밑바닥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민족은 유대인 민족처럼 전 세계로 치고 나가서 왜 그와 같은 힘을 구축하지 못할까? 유대인들은 1700만, 1500만, 7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곳곳마다에 가서 어마어마한 힘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데아를 가져야 돼요. 아들, 딸들한테 나가라! 튀어나가! 전 세계로 어디 가서 죽든지 살지 한번 살아봐봐. 그런 의지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전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불교는 사회평등주의예요. 인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 말이죠. 점점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 집이니까 뭔가 이제는 과거와 좀 틀을 바꿔야 되겠다. 요번에 모디라고 하죠. 나렌드라 모디라고 하던데 제가 쭉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저도 인도를 몇 번씩 가봤으니까요. 저 구자라트면 어디 가니 파키스탄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간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하층민 부류예요. 바이샤 수트라, 그냥 크샤트리아, 맨 위에는 브라만,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트라인데 그 바이샤 수트라 그 사이에 들어요.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하층민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거지 가문 출신입니다. 입지전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거지 출신인데 거지로 일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빵을 팔면서 막 놀라운 인간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가지고 거지지만 인도를 바꿀 수 있는 당을 어렸을 때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운동, 노동운동 비슷하게 저항적인 어떤 의지를 길러가지고 18살 때부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학교도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요번에 뭐냐면 상대가 누구예요?
인도를 세웠던 간디 가문이거든요. 그 신문에 계속 나왔죠. 미국으로 치면 케네디 가문이라니까요. 간디 가문, 네루 가문, 그 서로 간디하고 네루 가문이 서로 결혼했잖아요. 인도의 성골 완전히 그냥 막 진골 출신이라니까요.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해 왔는데 해방 이제 1904 거기도 2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식민지로 또 독립이 됐으니까. 거지 출신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냐? 인도는 투표권자만 8억이에요. 투표하는 사람은 8억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인도가 얼마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뭔가 이렇게 중국이 사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세계문화사를 뭐 서양사에 보면 스페인이 인빈시블 원메이다. 이른바 무적함대. 그것도 유대인들 덕분이지만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리대고 범인이 해가지고 이사벨라 여왕 스페인을 완전히 대항해 시대를 연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 돈을 너무 많이 보니까 세금을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저항하니까 그러면 몸만 나가 이놈들아. 몸만 빠져나가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고 그냥 몽땅 다 내. 이른바 말하면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박멸하는 것처럼 완전히 스페인에서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 유대인을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 네덜란드가 그 스페인에서 건너온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역을 워낙에 잘했으니까. 동인도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차, 향신료 이런 걸 막 인도네시아냐 뭐 전부 다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향신료는 금값보다 더 비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기만 먹다 보니까 향신료를 집어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도 네덜란드가 식민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사이에서 그걸 후발주자로 배운 그 나라가 영국인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을 너희 있잖아 유대인들 일로 들어와. 영국에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영국이 차례차례 넘어가요.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어디로? 영국으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은 없어요. 그 영국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이 또 일어섰죠. 미국도 지금 비칠비칠합니다. 왜냐? 전 세계가 다 약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겁내는 게 중국이 계속, 왜냐면 이 중국이 계속 경제가 확장되니까 미국 국채를 압도적인 양을 사버렸어요. 만약에 중국이 뭐라고 딱 하면 미국하고 구라파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 이제 공존공영하겠지만 이게 지금도 현재 중국이 미국의 국부를 능가하는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몇 년 내로 완전히 올랐을 거예요. 이제 경제가 좀 경착륙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 세계로 좀 나가라. 티베트 달라이라만요. 완전히 중국에 그냥 막 매일같이 압박당하잖아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한 얘기가 물론 경제는 속국이 돼서 엉망이지만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만 세계를 얻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티베트 사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보스턴, 영국, 불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 키우시는 것도 꼭 당부드리는데 세계를 봐라. 세계로 나가라. 지금 뭐 100만이나 된 대학교 졸업생 애들이요 취직을 못해서 난립니다. 난 너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마음이 좀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인도도 뭐예요 지금? 인도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가스대에서 거진요 취급도 안 해. 근데 인도 민중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8억 10억이나 되는 인간들이 거지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거지가 케네디가 이긴 거예요. 그게 이게 전 세계 뉴스메커에 딱 나오는 거예요. 거지가 노력을 해서 가스대를 타파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도에서는. 근데 선거에서 당선됐거든요. 압도적으로.
혁명의 선, 그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거 때 다 투표해 투표. 정말 이게 뭐 선거에 냉소주의라거나 정치에 무관심 이거 아니에요. 인도인들은 최소한 뭔가 아니. 어우 가스제도에 압제를 받고 뭐 이렇긴 하지만은 자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민족이에요. 저 인도란 나라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건 중국의 옛날에 탱샤오핑이 전인대 전국인민 대표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봐라. 아우 등소평이가 멋있는 인간이었어요. 키는 1m 50 정말 5척 단구짜리가 말이죠. 나보다 약간 작은 거야. 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전인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모델은 한국이었었어요. 중국의 모델은 한국입니다.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자신감을 탱샤오핑이 야 한국 저거 몇십 년 사이에 그 처절했던 나라가 전쟁에 병화가 자기들이 직접 출전했잖아요. 등소평이 아들인가 누군가가 여기 출전 저 한국 전쟁에 왔었습니다. 죽었지 아마. 근데 몇십 년 내로 와 세계와 막 경쟁하는 막 회사가 나오고 하니까 좋아 한번 해보자. 이래서 등소평이 칙령을 때려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전성에서 22개 전 중국의 성마다에서 영어경시대를 벌였어요. 영어경시대. 영어경시대를 벌여가지고 영어 잘한 녀석은 당비로 유학을 시켜. 불란서, 구라파, 미국으로 막 보냈어요. 그때 내보낸 애들이 지금까지 30만 명이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 제가 하버드 강연할 때 다 봤다니까요. 대학을 어차피 만들려고 하니까 대학 도서관에 가봤어요. 야 놀랍대요. 나는 왜 이렇게 동양인들이 도서관에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일본 애들이야? 우리 한국 애들은 하버드도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얘기를 한 내가 30분 얘기했는데 너무 놀란 게 자기들은 당비로 유학으로 왔기 때문에 성적표가 당으로 가요. 성적표가 당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성적이 떨어지면 금방 소환령을 내려버립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들이 그때부터 30만 명이 나가 지금 중국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니까. 물론 우리나라처럼 지금 부패가 말도 못해요. 지금 뭐 짧은 시간 내에 인건비가 싸니까 전세 공장처럼. 인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부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도 경제가 주목을 받고 그 인도인들은 근데 인도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탱샤오핑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20년간 우리나라가 확 커져버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저렇게 세계를 짧은 30년도 안 된 세월 동안에 세계를 뒤집어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위정자들이 왜 그걸 못하냐 이거지. 내보내라 좀 막 나가야 돼요. 유대인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도인들은요 지금 대단한 게 전 세계로 널려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삼성 저도 이 삼성의 간부층들을 좀 알고 하니까 인도인들이 많이 왔어요. 인도인들은 벌써 역사적으로 아틀란티스 때부터 있어가지고 부처님 당시도 은행이 있었으니까요. 수학이 우리하고 달라요. 걔네들은 우리 구구단이요. 걔는 29구단이 아니에요. 20단 외우기를 합니다. 대단해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엄청 공을 발명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란 땅덩어리를 많이 공부해야 돼. 우리가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전에 유럽으로 들어갈 때 보스포러스 이른바 말하면 중동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이라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거야. 이슬람은요 전 세계 56개국에 16억 명이 이슬람입니다. 15억 8천 16억 정도가 이슬람교예요. 근데 우리는 이슬람교 전혀 모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 말도 못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속국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슬람하고 별로 그렇게 가서 중문동인에 가서 요즘에 공산 많이 하죠. 대단히 근면하고 성실한 건 알아주지만 그들과 교류해서
아랍 사람들하고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고려시대 때 보면 회회아비 그 뭡니까? 무슨 별곡인가? 옛날에 고려시대 때 가요들이 있습니다. 가사들 거기 보면 아랍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걔네들은 막 대상이니까 캐나반이니까 아랍인들이 전 세계를 막 장사를 하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아랍인들이 많이 들어와 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아라비아면 아라비아 계속 가야 됩니다. 15억 시장인데 우리나라 너무 폐쇄적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보살님들 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폐쇄적이야.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좀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라니까. 이웃에게 문을 열어서 뭔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이라고 하잖아. 좋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뭔가 의미로운 존재가 되고 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뭐냐, 인도란 땅덩어리에 거지가 국무총리가 된 거야. 대단한 사건이죠. 거기다가 케네디 가문 같은 간디, 니루 가문을 꺾어버렸어. 대단한 겁니다. 권위가 이제 뭔가 하니 이제 시민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불상사가 별로 없어. 참 인도인들은 좀 저력이 있는 게 확실한 게, 뭔가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투쟁 있고 막 난리칠 텐데 이게 별 문제가 없이 정권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선거의 위실력이라는 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 또 열리는 거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막 세계 자본을 막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동안 탱샤오핑처럼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세계 자본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막 개발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 포스코에서도 거기 제철회사 만든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말이야 부패가 너무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워낙에 적폐 쌓이다 보니까. 해방 거기도 1945년 독립을 한 다음에 영구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네루나 이 간디 가문이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적폐가 말도 못하는 거지. 적폐가 말도,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은 거지. 국민이 아는 거예요. 국민 스스로가, 누가 선거운동 해준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인도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된 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저 시장이 열리면 8억이에요. 지금 8억. 그리고 비교적 중국하고 달리 열린 시장입니다. 자유롭잖아, 여행하는 게. 다만 상술이 굉장히 아주 교묘한 친구들이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아마 기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강들보다 우리나라가 뭔가 이게 좀 커나가니까 뭐 만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들어갈 여지도 있을 것이고, 인도 시장이 열려가지고 세계 시장이 활짝 열리면 인도가 또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매스컴들이 인도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들 딸들을요 세계인으로 키워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뭔가 아니 아들 딸들은 5개 국어 몇 개 국어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자기네들 유대어, 영어, 불어, 독어, 몇 개 나라어는 스페인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게, 이게 참 로스차일드 가문 있죠. 이 로스차일드는 원래 독일에서 출발했어요. 원래 뭐냐, 회계사, 계리사였었어요. 근데 어떤 대공, 어떤 공작의 계리사니까 공작의 참 기가 막히죠. 공작의 그 회계 장부를 정리해두는, 이른바 말하면 장부 관리였었어요. 근데 워낙에 뭔가 성실하니까 그 대공의 돈을 갖다가 불려주는 거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빌려줬다가 이자 받아오고,
어느 나라에 빌려줬다가 이게 너무나 갑자기 그냥 막 자기 돈을 불려주니까 너무 신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려주니까 당연히 이자를 먹겠지. 요즘에 뭐 펀드 매니저처럼 말이지. 이자를 먹고 하다가 머리 쓴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프랑크푸르트인데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고 아들을 프랑스 파리로 보내고 아들을 이탈리아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고 맨 나라 보내고 전쟁을 하니까 야 언제 전쟁을 쳐들어오지? 그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쳐들어오면 준비니까 군비 그쪽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런던의 시티가도 일으켰고 맨하탄도 일으켰고 야 대단한 거 유대인들이. 그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적으로 로스차일드 불멸의 대제국을 이루는 견시할까는 거예요. 이 세계인의 마인드입니다. 코스모폴리탄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을 좀 전 세계적으로 키우고 불교는 그런 종교거든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어느 절에 가든 탱화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부분 탱화가 불상 뒤에 있는데요. 네네네. 탱화가 왜 불상 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네네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질문이 간단하다. 다 됐어요? 자, 우선 말이죠. 법당의 구조를 아셔야 돼. 법당의 구조는 모두가 다 화음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게 법당도 우주의 축도입니다. 다 이게 우주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우선 법당에 딱 들어올 땐 일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문 있지? 법당에 처음 들어올 때 여기는 모두가 다 하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입차문에 막 존재해라. 세상에 내가 왕이다, 재벌이다, 부자다 이거 소용없다. 한 마음으로 가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조금 걸어 들어가면 뭐 있어요? 천왕문이라고 있죠. 어떤 해탈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는 해탈의 길을 가는 곳이다. 이 하나하나가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주의 축도예요. 문을 딱 일주문을 들어서면 해탈문, 천왕문을 거쳐가는데 천왕문은 뭐냐? 이 광활한 우주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꼭 명심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을 지장경에 나오지? 우리 이미 태어날 때 죽을 날짜가 정해졌다고 나오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나라가 있어. 그럼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수천 만 명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도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하나하나 기껏해야 뭐 수백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정도는 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우선 강남이다. 여기 개포동이다. 그럼 개포동 동장 있잖아. 개포동 동장이 뭔고 하니 개포동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동장 그 수하에 통장 있고 이장 통장 있지? 시골에 이장이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반장 있잖아요. 통반장이 주민등록을 관리하잖아요. 통반장들이 다 관리하고 만일에 그 집에 안 살면 주민등록 말소시켜버립니다. 여기 안 산다. 관리가 비교적 철저히 돼 있어요. 그 집에 뭐 어떤 상황이다. 통반장들이 아파트도 다 한 줄마다 반장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그 동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구청장 있고 시장 있고 딱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나라에 대통령 있고 비교적 딱 막과 짜 있다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 거기 돌아가신 분들 이거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 좀 머리가 좀 뽕꾸라지만 좀 들떨어지고 아라한 복덕정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아라한 정도가 되면요 3천대천색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한눈에 계산해 한목에 계산해 버린대. 참 머리가 대단히 명민하죠. 우린 너무 잡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자꾸만 이게 쓸데없는 망상을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치매도 걸리고 이 집중력이 약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 참선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들어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벌써 봐요. 아까보다 눈망울이 아주 또랑또랑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가면 눈에서 딱 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내보낼 때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능인불교대학교 공부했지. 시정보정이요. 때와 부처님도 내가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이거 때를 따져서 온다니까. 여러분이 과보를 봤는데도 2020년 5월 1일 날 여러분이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 때가 시정보정이라 때와 과보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덕을 지면 그 과보가 내가 주변에 원수가 포진해 있거든. 내가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짓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변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나한테 비수를 들일 수도 있을 거야. 비수를 들이댈 수가 있어. 그런데 자꾸만 내가 잘하면 그 마음이 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때는 정해져 있지만 또 이럴 수가 있어. 저거 때를 보다가 자꾸만 뭔가 하니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때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세상에 오는데 넌 내려가서 누구 만나라. 부부의 인연이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 1만 겁이래. 1만 겁. 1만 겁이면 어마어마한 과거부터인데 아무 따라 만나겠습니까 그거? 이미 이 세상에 나올 때 1만 겁 정도의 인연이라면 7, 80년 애들 장난이야 이거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임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남편 만나고 나쁜 남편 만나고 너 금생에 내려가서 너하고 나하고 이미 짜고 내려옵니다. 인생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진짜 웃지 마. 근데 뭐냐? 스님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그 치지고 먹고 싸우고 그냥 막 죽이네 살리냐는 우리 딸년이 말이야 좋아서 결혼했는데 매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왜냐? 너는 전생에 너무나 불화하게 살았으니까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사랑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화해하고 정말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건설할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절대로 이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혼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아니 머리 깎고 스님 된다면 100% 환영하는 거야 내가. 좋아 이혼 좋아. 좋아 이혼 좋은데 그럼 머리 깎으면 끝내 100% 환영하지만 세속에 그냥 살 바에는 그건 별로 내 생에 다시 이혼이 돼버립니다. 자, 내가 이 땅에 그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정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은 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이게 전부가 다 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관장하는 다 체크하고 하늘에서 전부 다 플로트를 떼고 내려오는데 4천왕은 지구를 관장하는 별입니다. 한 천왕마다의 8부 신장이 4, 8에 32. 30에다 꼭대기, 요즘에 도리천 누가 질문했었는데 제석천왕이 바로 옥황상제가 32천을 통과했기 때문에 32천 돌이란 말이요 33이란 말입니다. 트라야 스림사 유명한 돌이란 말이, 도리천이 33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천왕문이 전부 다 우리 너 까불지 마라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터덜터덜 걸으면 탑이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탑을 계속 쌓아올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불의 길을 가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처님 불보살님은 10대 명왕,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왕 성중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연들이 바로 화엄신장들이고 저 탱화 뒤에 옹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탱화에 계신 분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을 옹의해서 부처님의 권화신들이에요.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화연이라고요. 그래서 탱화 속에 104의 신장, 39의 신장, 신장님들과 모든 불보살들 여러 무슨 4대 보살, 뭐 8대 보살 모시고 어떤 전에는 또 칠성단도 있고 전부 다 말이에요. 그 탱화가 바로 그래서 부처님 뒤에 계시면서 부처님 옹호하시면서 이 우주를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해서 탱화를 뒤에다 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정말로 터럭만큼도 이 세상에 올 때도 이런 뱃속에 들어올 때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 누가 들어온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이런 뱃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인연 따라 들어옵니다. 인연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면 그런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 쌍게 비지떡이라 별볼 입으면 별볼 입는 게 들어오는 거야. 속 파가지로 새기는 아들 딸들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금생에 또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또 이제 조만간 뭐죠? 조만간 또 떠날 날이 오고 어느 뱃속을 찾아갈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따르면 여러분이 이미 엄마 아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덕지은 대로 부지런히 사셔야 돼. 이 중엔 저 태백산 자락 봉화 밑에 김신의 똥개 3번째 딸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엔 또 뭐 해가지고 좋은 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닦고 지혜를 또 닦아야 돼. 머리가 좋아. 아무리 부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뭐라 머리가 또 명민하지 못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복덕은 쌍바퀴처럼 두 바퀴 여조양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국이 당현진성입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네. 아주 친한 지인이 네. 딸이 시집을 갔어요. 네. 늦게. 네. 그런데 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한 5개월쯤 되니까 막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네. 유방암 3기래요. 아, 그런데 그걸 아이를 뵀는데 네 어. 간신히 늦게 시집을 가서 뵀는데 그런데 글쎄 이걸 항암 치료를 하려면 아기를 지우든지 네. 그래야 된다는데 근데 그 아기 엄마로는 늦게 애를 됐으니까 그걸 좀 낳고 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살리고 싶으니까 아기를 좀 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나더러 절에 다니니까 너가 좀 가서 스님한테 여쭤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 어떻게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스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네. 참. 인생살이가 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으니까 이와 같은 예는요 보살님 그 아는 분도 그렇지만 이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이 나세요? 미국에서도 그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엄마가 유방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린 거면 어디 암이 걸렸는데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뭐냐면 기가 막힌 거죠. 아기를 선택했죠, 그죠? 선택이에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항암 치료 안 받고. 항암 치료 안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아기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 여인 죽었습니다. 야,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들어갑시다. 자, 그 미국의 그 여자는 말이죠. 자기가 암 걸려서 죽을 걸 알았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새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게 과연 그 만일에 부처님께서 지금 바로 그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는 지금 들어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야. 그지? 근데 자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이는 들어왔고 아이는 판단 능력이 뭐죠?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 누가 해야 될까? 엄마가 해야 되는데 죽이느냐? 살리느냐? 자기가 죽을 것이냐? 아이를 살릴 것이냐? 그때는 판단을 엄마가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을 거라고. 젖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생명은 다 고귀하니까. 엄마의 생명도 고귀하고 아이의 생명도 고귀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자, 한번 우리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자, 이거 한번 손을 들어보겠는데 우선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뭐죠? 어려운 문제는 한번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자, 나는
나는 뭔가니 아이를 살리겠다. 손 들어봐. 손 내려봐. 나는 엄마를 살리겠다. 어쭈구리. 자기가 엄마니까. 야, 엄마가 살겠다는 게, 그러면 저기 지금 깐난쟁이들 전부 다 뭐 깐난쟁이 손 들어버리면 깐난쟁이 다 손 들 텐데. 깐난쟁이 손 못 드니까. 자, 지금 자기들이 엄마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자, 저는 말이죠, 이렇게 하겠어요. 뭐냐면, 자, 부처님이 계시면, 그것도 참, 그러니까 참 정말 이거 아마 이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마 느끼실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의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 탁월한 인물들은, 자, 그건 엄마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뭐 선택은 엄마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 아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자라나요. 훌륭하게 커나고 하겠지만, 뭐냐면 문제가, 엄마가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그런 걸 아이가 할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 엄마가 암이 걸려 있으니까 아이를 지우고 나면 잡아요. 엄마는 나름대로 죄책감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죠? 아이를 지운 그런 엄마로 두고두고 뭐죠?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뭔가 아니 어디에 더 점수를 줄 것 같은가? 생명을 없애고 자기가 사는 것에 점수를 줄 것 같은가?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걸 낫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이 많이 저울 때가 기울어졌지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지? 둘 다 생명이 고귀해. 생명이 고귀하지만 한 생명을 없애고 내가 살 것인가?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질 것인가? 그건 처음에 질문. 지금 그 애기 엄마의 엄마가 물어보라는 건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죠. 당연하잖아. 스님한테 물어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말이죠. 암이 걸린 걸 알았잖아. 근데 새 생명.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새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두고두고 내 마음의 멍해를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일생 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던질 것인가? 그거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해답은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딸을 둔 암에 걸린 그 엄마는 아기를 지우는 편이 내 아기가 아닌 이게 뭔가 아니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바 말하면 참 이게 이심과 이타심. 그러니까 엄마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여자는 뭐냐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으니까 텔레비에 나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이를 살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진리의 길인지 모르거든.
진도 앞바다에서 다 빠져 도망가고 막 선장이 도망가는데 자기는 죽으면서 살려낸 거. 도망간 놈이 더 칭찬받아, 살려서 하나님 칭찬받아. 이건 당연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난처한 질문 같지만, 대단히 난처한 질문 같지만 대단히 명쾌한 질문이에요.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생명을 죽여야 되거든. 그럼 차라리 자기가 죽어. 근데 그 결단은 자기가 달린 거지. 만약에 아이를 낳고 자기가 흔쾌하게 떠난다고 한다면 안타깝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너무나 가상이 어릴 겁니다. 넌 네 목숨을 던져서 그걸로 업장소멸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생명을 던지는, 우리가 항상 뭔가 하니 목숨을 과감하게 던지는 거 있잖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금생에 나온 시험, 자기가 그렇게 테스트 당하는 그런 케이스니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일 게 분명한데, 근데 그것은 부처님의 이데아지 우리 중생의 이데아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선택이 어려운 문제지만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부처님 말씀도 사랑은 보편적인 거잖아. 나를 던지고 뭐라 만중생을 살인 거야. 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뭔가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업장을 탕감하고 내 생엔 또다시 뭔가 하니 찬연한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뭔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그 엄마는 아기를 보면서 내가 나가서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말로 엄마가 하늘에 지켜볼게,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천사 같은 마음으로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래. 중요한 건 너무 서글퍼해서는 또 안 되겠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정말 찬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그 마음이 정말 점점 천사의 마음으로 변모게 될 거라.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뭐 생명 살린 사람, 그 사람보다 더욱더 뭐라 숭고한 마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나가서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도록 해라. 엄마가 말이야 너하고는 이런 인연밖에 안 되나 보다.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도 뭔가 하니 아이가 태어나고 부처님 태어나신 다음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 같으신 분은 뭐냐면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부처님 같으신 분은 엄마가 없이 컸잖아요. 이모한테 컸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갔잖아. 부처님 되시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생명을 앗아버리고 자기가 암이 낫고 또다시 아기를 잉태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니까 스님은 그 정도만 해줄 거야. 알겠지?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